끔찍했던 2차 세계대전의 그림자가 사라질 때쯤 미국과 소련의 긴 냉전이 시작되면서 경쟁 관계였던 두 나라는 국력을 과시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급속도로 우주 기술을 개발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자본을 투입해 우주 진출을 경쟁하던 두 나라 중 먼저 인간을 우주로 진출시킨 나라는 바로 지금은 러시아라고 불리는 곳 소련이었죠. 1961년 4월 12일 보스토크 1호에 올라탄 27살의 유리 알렉세예비치 가가린은 누구도 가본 적 없던 지구의 대기권 바깥 세상을 향해 출발합니다. 순식간에 상공 327km로 솟아올라 대기권 밖 우주에 도달한 가가린은 인류 최초의 우주 방문자라는 자신의 업적은 잊은 채 광활한 우주 공간에서 지구를 바라보며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죠. 이렇게 소련에게 우주 최초 진출이라는 타이틀을 빼앗긴 미국은 더 강력한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한 발 더 나아가 세계 최초로 달에 인간을 보내겠다는 더 큰 계획을 세웠고, 미국의 달 탐사 계획은 가가린의 인류 최초 우주비행으로부터 약 8년 후 실현됩니다. 1969년 7월 16일 아폴로 11호를 타고 지구를 출발한 미국의 우주비행사 닐 암스트롱이 4일간의 비행 후 달에 착륙하며 내뱉은 한마디는 너무나도 유명하죠. That's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이렇게 멋진 말을 남기고선 달에서 너무 신나게 뛰어노는 바람에 촬영된 영상을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인 대회 과시용으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게 최근에 알려지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죠. 영상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서 에이, 달 간 거 아니네. 달에서 찍은 사진이 아니라 지구에 있는 스튜디오에서 촬영하고 포샵한 거라니깐. 라는 등의 수많은 루머에 시달리면서도 제대로 영상을 공개하지 않았던 걸 보면 당시 냉전 중인 두 나라는 체면을 꽤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영상도 있는데요. 아폴로 16호의 멤버인 존 영, 찰리 듀크, 켄 매팅리 또한 달에서 노래를 흥얼거리며 놀았던 걸 보면 달은 확실히 즐거운 곳이 맞는 것 같습니다. I believe it, Charlie. It's raining, Charlie. Look at it go, would you, Charlie? You got all your steering, it's great. Oh, this is going to be some kind of different ride. Hippity hoppity, hippity hopping over hill and dale.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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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 Hippity hopping along. 미국과 소련의 경쟁적 우주 진출은 인류에게 급격한 우주과학과 기술 발전의 씨앗이 되었고, 마침내 1972년 5월 나사는 인류의 우주 진출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보이저 프로젝트를 발표합니다. 초기 계획 단계에서 잠시 메리너 주피터 세턴 프로젝트로 불린 적이 있긴 하지만 외부 행성과 궁극적으로 태양계 너머를 탐험하는 확장된 임무 범위를 더 잘 반영하기 위해 보이저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보이저라는 이름은 항해, 여행, 탐험 등의 뜻을 가진 영어 단어인 보이지에서 유래되었습니다. 1977년 여름 5년에 걸쳐 제작된 쌍둥이 탐사선 보이저 1호와 보이저 2호가 발사됩니다. 발사 시기는 175년에 한 번 발생하는 행성들의 호 모양 정렬을 중심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이 특수한 정렬은 탐사선이 행성들의 중력을 활용해 태양계 바깥을 향할 수 있게 해줄 절호의 찬스였죠. 스윙 바이 항법이라 불리는 이 방법은 탐사선이 행성의 중력을 활용해 행성에 접근한 뒤 끌어당겨질 때 작용한 중력을 추진력으로 활용해서 그대로 다음 행성을 향해 쏘아지길 반복하는 방법이며 중력 세총이라고도 불리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 탐사선은 효율적으로 연료를 사용할 수 있었고, 속도는 오히려 높아져 행성 간 이동 시간을 압도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보이저 2호가 보이저 1호보다 먼저 발사되었지만 2호라고 이름 지어진 이유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날짜 때문입니다. 16일 간격을 두고 발사된 보이저 2호와 보이저 1호는 앞서 설명했듯이 행성의 중력을 이용하는 스윙 바이 항법을 사용했는데, 행성들의 위치에 크게 영향을 받는 항법의 특성상 뒤늦게 발사된 보이저 1호가 목성과 토성에 먼저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적지 도착 예상일을 기준으로 1호와 2호의 이름을 정하게 되었죠. 두 탐사선은 발사 후 4년 이내에 초기 목표였던 목성과 토성 탐사를 완료했고, 보이저 1호는 타이탄을 포함한 토성의 다른 위성들을 탐사 후 그대로 태양계 바깥으로 향했습니다.
보이저 2호는 마찬가지로 목성과 토성을 탐사한 뒤 추가로 천왕성, 해왕성과 그 위성들을 조사했습니다. 두 탐사선이 찍은 대표적인 사진들을 탐사선별로 나누어 간단히 소개하자면, 보이저 1호가 촬영한 사진에는 300년 넘게 지속 관측된 목성의 폭풍인 대적점 사진과 목성의 화산 위성인 2호가 있고, 토성 고리에 대한 자세한 이미지와 토성의 위성인 엔셀라두스의 간헐천을 촬영했고, 토성의 또 다른 위성인 타이탄의 근접 이미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창백한 푸른 점이라 불리는 사진은 약 60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지구를 촬영한 사진으로 광대한 우주 속 지구의 상징이 되었으며 수없이 많은 분야에서 인용되고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저 2호가 촬영한 사진에는 보이저 가족 초상화라고 불리는 60개의 보이저 2호 촬영 이미지를 합성한 태양계의 사진과 청록색 천왕성과 천왕성의 위성들인 미란다, 아리엘, 움브리엘, 티타니아와 오베론 등이 있고, 대흑점이라고 불리는 해왕성의 거대한 폭풍과 해왕성의 달인 트리톤의 유일한 클로즈업 촬영 사진, 그리고 해왕성의 또 다른 위성들인 프로테우스와 네레이드를 찍었습니다. 보이저 2호는 천왕성과 해왕성에 도달한 유일한 탐사선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대부분의 행성과 위성 사진들을 촬영해준 고마운 탐사선입니다. 행성들을 탐사하는 미션은 보이저들의 원래 임무였으며, 이 임무의 명칭은 보이저 플래니테리 미션 또는 보이저 그랜드 투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1989년 8월 25일 보이저 2호가 해왕성을 근접 비행한 후 이 초기 임무는 공식적으로 종료됐고, 탐사 프로그램의 연장인 보이저 인터스텔라 미션이 시작되었죠. 새로운 미션이 시작되던 이 시점에도 두 우주선은 이미 우주 공간에서 12년 이상을 보낸 것이었으니 거의 50년 전인 1970년대에도 나사의 기술력은 엄청났던 걸로 보입니다. 인터스텔라 미션에서 두 탐사선의 임무는 태양계 영역의 바깥쪽 가장자리와 그 너머를 연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2013년에는 보이저 1호가 태양권의 가장 바깥 지역인 헬리오포즈 근처에 도달했다는 나사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후 태양 중력의 영향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1호와 2호 모두 태양권 바깥쪽 가장자리인 헬리오포즈를 넘어섰고, 태양의 태양풍 영향이 크게 감소하는 성간 공간에 진입했으며 이제는 광활한 우주의 은하수를 여행하고 있죠. 보이저 1호는 현재 인간이 만든 물체 중에서 지구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며 태양에서 약 240억 킬로미터 떨어져 있고, 태양계 행성 평면의 위쪽 방향 경로를 따라 뱀주인 자리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보이저 2호는 그 다음으로 먼 거리인 약 200억 킬로미터 떨어져 있으며 태양계 행성 평면의 아래쪽 방향이자 은하중심 방향인 궁수자리 방향으로 이동 중입니다. 또한 두 탐사선 모두 우주 공간에서 만날지 모르는 외계 문명의 인류와 지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계된 보이저 골든 레코드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 장치에는 지구의 삶과 문화의 다양성을 나타내기 위해 엄선된 여러 시각적 자료와 소리 정보를 담고 있는데, 특히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언어들로 인사말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안녕하세요. Kay Pachamantna, Pitapas, Maitapas, Rimapayast, Runasimite. ನಮಸ್ತೆ. ಕನ್ನಡಿಗರ ಪರವಾಗಿ ಶುಭಾಶಯಗಳು. Konnichiwa, o genki desu ka? Tanti auguri e saluti. Selamat malam hadirin sekalian, selamat berpisah dan sampai bertemu lagi di lain waktu. 제 생각엔 팝송을 여러 곡 실어 보내는 것도 좋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미지의 외계 문명이 하나의 지구 언어라도 깊이 이해하게 된다면 소통에 더 도움이 됐을 테니까요. 여러분은 보이저에 어떤 소리가 기록되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멋진 아이디어를 알려주세요. 보이저 1호와 2호는 애초에 예상되었던 수명을 훨씬 초과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1977년에 발사되었을 때만 해도 목성과 토성을 연구하는 주요 임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5년 정도로 예상되었지만, 이 엄청난 내구성의 탐사선들은 발사된 지 거의 5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지구와 통신이 가능하며 우주 탐사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임무를 수행했던 보이저 탐사선도 곧 그 수명이 다할 거라 예측되고 있는데요. 먼 거리로 인해 지구와의 통신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 소멸되어가는 전력원 때문에 매우 제한된 전력만으로 운영되고 있죠. 두 보이저 탐사선의 전원은 방사성동 유연소 열전기 발전기인 RTG이며, RTG는 플루토늄 238의 자연 붕괴에서 발생하는 열을 사용하여 전력을 생산합니다. 플루토늄 238의 반감기는 약 87.7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방사능이 원래의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고, 결과적으로 생성되는 전기 양도 감소하게 되죠. 이런 방식으로 두 탐사선의 전원은 서서히 소멸되게 됩니다.
이에 대비해 나사는 보이저의 수명을 몇 년이라도 더 연장하기 위해서 탐사선의 장비를 하나씩 셧다운시키며 오프라인으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용하는 전력을 최대한 아껴 남은 수명을 조금이라도 늘리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두 보이저 탐사선들은 빠르면 2025년에 동력원을 영원히 잃게 되며 길었던 임무에서 퇴역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원을 잃은 보이저들은 더 이상 아무런 통신도 할 수 없는 침묵의 관찰자가 되어 사실상 우주를 무한정 여행하게 되겠죠. 비록 탐사선들의 수명이 다하더라도 보이저 탐사선들이 인류에게 남긴 기록들은 인류의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국가 간 경쟁에 의해 정부가 주도하던 우주 개발은 이제 민간 영역으로 넘어왔고 세계적인 거대 기업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회사인 스페이스X만 보더라도 화성 이주를 계획하며 인간의 다행성종 진화를 꿈꾸고 있죠. 우주 진출이라는 맥락에서는 같지만 방식이 전혀 다른 회사도 있는데요. 아마존 창립자인 제프 베조스의 민간 우주기업 블루 오리진은 온일 실린더라고 불리는 인공 구조물을 기반으로 우주 공간에 식민지를 건설한다는 장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버진 갤럭틱이라는 회사는 민간 우주 관광 회사로 일반인 승객을 대상으로 우주 공간의 무중력을 경험하며 대기권 밖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는 화성으로 이주하거나 우주 공간의 인공구조물에서 생활하고 싶다는 생각은 아직 없지만 무중력 상태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경험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보다 한 세대 앞서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며 이런 말을 남긴 우주 비행사들처럼요. It suddenly struck me that that tiny pea, pretty and blue, was the Earth. I put up my thumb and shut one eye, and my thumb blotted out the planet Earth. I didn't feel like a giant. I felt very, very small.